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사람도 책을 많이 읽어야 똑똑하고, 그죠? 오전에 데이터 얘기 계속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추경 사업에 AI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이 채택이 돼서 오전에 막 자료를 내느냐고 너무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데이터의 보고로서 지금 사람도 책을 읽어야 똑똑하고 기계도 책을 읽어야 똑똑하다. 또 책을 읽어야 편향되지 않고 그다음에 방대한 데이터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습득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좋은 AI에게도 좋은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AI OCR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국가문헌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현황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기술과 고전의 귀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AI 기술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를 다시 재발견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국가문헌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는 199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아니라 20년 됐죠. 그래서 21년부터는 AI OCR을 활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죠.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구축했는데 그러니까 책 자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 데이터입니다. 책에 보면 책 표지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도 있고 그 안에 또 사파도 있고 굉장히 책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들을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그다음 텍스트 데이터, 뭐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음성이나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구축할 때 서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서비스 될 건데요. 크라우드 소싱 기반 데이터 제공 부분이 있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에 소장 자료를 한 200책 정도 디지털화 했는데요. 그 중에 200책 디지털화를 시작해서 24년 현재 209만 책을 디지털화 했습니다. 그래서 한 29년간이라는 29년 맞나? 저도 지금 갑자기 계산이 안 돼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는 현재 얼마냐? 그럼 1468만 책인데요. 이 중에 209만 책을 디지털화 했거든요. 근데 1468만 책 그러면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아까 제가 뒤에 또 설명해 있잖아요. GPT-3가 380만 책을 공부했다는데 1468만 책을 제가 GPT한테 물어봐서 서울에서 평균 책의 두께를 2.5cm라고 보면 이렇게 옆으로 세워두면 서울에서 창원, 부산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창원까지 374km를 간대요. 그 정도 되고 그다음 평균 책의 길이를 21cm라고 해서 책을 나란히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회를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209만 책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책을 납본을 받거든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납본을 받고 그럼 2권을 납본 받는데 그래서 복본 부분이 있어서 복본하고 아직 비도서까지 확장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진행하지 전면적으로 확장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비도서나 복본을 제외하면 한 구축 대상이 우선 구축 대상이 한 485만 건 중에서 현재 한 43% 정도 구축된 상황입니다. 예. 그럼 한편으로는 인쇄책이 1468만 책인데 그러면 온라인 자료는 얼마냐? 그럼 2천만 건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구축한 디지털 자료가 이제 책수 건수인데 1,100만 건이라고 보고 본 디지털이라 해서 전자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디지털 자료로 나온 자료까지
저희가 도서관법에서 본격적으로 납본을 받기 시작한 거는 201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쏟아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 1468만 책이라는 인쇄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옛날부터 그 갖고 있던 책들을 80년, 개간 80년이지만 그 전부터 갖고 있는 인쇄자료가 1468만이 왔는데 온라인 자료, 디지털 자료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2천만 건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자료 유형을 보면 저희가 이제 보면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도 데이터의 다양성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책뿐만 아니라 신문도 있고 지도도 있고 신문, 지도, 잡지, 학술 자료, 그러니까 전 주제 분야의 자료와 다양한 매체,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기술과 고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제목을 지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잡았는데요. 사실은 지식이 소유에서 접근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고 최근에는 인간과 기계가 함께 학습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도서관계의 레전드라고 얘기를 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경으로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책,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책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국가도서관, 납본도서관의 개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서수가 한 5만에서 70만 건인데 과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책을 소유하려고 했다면 1998년 이후 설립된 구글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한 1억 3천만 건을 목표로 했고 구글북스는 수십억 개의 웹페이지를 인덱싱 했습니다. 근데 2028년 이후 본격 성장한 LLM의 경우는 이제는 직접 학습해서 생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GPT-3는 한 384만 책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해서 학문을 발전시킨 곳이었죠. 근데 로마가 멸망하고 어떻게 보면 이교도 금지령 이후부터 본격 시작됐다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되면서 그 도서는 뭐 유명한 일화 있죠. 목욕탕의 불쏘시개로 쓰여졌다. 땔감으로 썼다. 그리고 수도원 깊숙한 곳에 박혀서 뭐 쇠사슬에 묶여갖고 아무나 볼 수 없게 됐다. 또 한편으로는 아랍 세계로 넘어가서 학문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거대한 장서들이 흩어진 거죠. 흩어져서 접근하기 어렵게 됐지만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리스 로마 고전은 르네상스를 열게 되죠. 다시 재발견되면서 그거의 역할을 줬던 게 인쇄술의 발달이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었다. 결국은 지식의 생산 속도, 양, 확산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K고전의 재발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우리의 고전과 이런 자료들이 디지털화, 데이터화 되면서 새롭게 연구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코리안 메모리의 한글 딱지본 소설 컬렉션인데요. 저는 사실은 좀 너무 낯설어서 유충열전, 대장부, 애국부인전 이렇게 우리 한글의 딱지본을 디지털화해서 컬렉션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컬렉션이나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모전을 합니다. 23년에 학생들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때 상을 받은 친구들이 서동지전을 갖고
웹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의 고전 소설이나 이런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진 않더라고요. 서동지전을.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된 컬렉션들을 다 훑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자기네들 분석을 해서 새롭게 재창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접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접점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구나. 그래서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문헌 데이터셋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시면 OCR, AI 기술, 그러니까 OCR,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는데 AI 기술을 제공해서 스스로 인식 패턴을 개선을 해서 정확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년에는 한 1088책, 한 3천만 자 정도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25년에는 한 1100만 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 수로는 한 1771책. 사실 이 부분도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야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근현대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2년은 사실 동의보관 등 고문원 중심으로 저희가 텍스트 축출 작업을 했다면 23년에는 근대 자료 잡지를 중심으로 구축을 했는데 한글 자료, 한글 정음 조선어 주간 한글 관련 근현대 잡지를 대상으로 AI OCR을 활용해서 텍스트 축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국어원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국어원 말뭉치 자료를 이제 한글 잡지를 아티클별로 분쇄해서 저작권 조사를 저희가 빨리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에서 잡지는 뭐냐 발행일 기준으로 저작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후 70년이 되면 이제 저작권이 소멸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아티클 저자들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조사를 저희가 한글이라는 잡지를 전체를 70년이 지나서 OCR 추출 작업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아티클 쓴 분들의 그 생사 여부를 다 조사를 해서 저작권 살아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서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는지 AI 학습이 가능한지 부분들을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국어원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에 텍스트 이미지 멀티모달 데이터셋인데 대표적인 여기 굉장히 표지가 아름답죠. 문장 청춘 조강 카톨릭 청년인데 이번 작업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광고가 옛날에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랑 뭐 사파 그다음에 옛날에 그렇게 의학 광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약 같은 거 광고도 많고 뭐 영화 광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이런데 저기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축출하고 그 다음 축출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 사파를 축출해서 그 사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또 작성을 합니다. 그럼 메타데이터는 뭐냐면 이 그림의 제목은 주제는 뭐고 이 그림은 뭐 어떤 뭐 의학 광고다, 약 광고다. 그리고 얘는 조강 잡지 몇 페이지에 실렸다. 그리고 얘의 위치는 뭐다.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해줘서 이미지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근데 이때는 그 AI 기술이 또 활용되는 게 광고 안에 또 글자가 있잖아요. 만약 바카스 광고면 바카스 광고 안에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읽어서 얘는 어떤 광고 내용이다라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인식해서 앞뒤 내용을 보고 얘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텍스트를 축출할 때 조강 잡지의 전체의 메타데이터 예를 들면 조강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조강은 몇 년에 만들어졌고 발행처가 어디고 뭐 이런 내용과 아티클별 메타데이터 이 아티클의 제목은 뭐고 저자는 누구고 그리고 그런 텍스트 내용 전체 목차 텍스트 내용 그다음 그 텍스트에 광고가 있을 때 여는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의 광고다 이런 전체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코리안 메모리에서 보실 수 있는 한글 관련 잡지 컬렉션이고요. 시범적으로만 올려놔서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 잡지 상간호에
이렇게 아래 설명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오픈을 해놨고요. 하시면 이 전체 데이터셋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연구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우선 제공.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다른 잡지, 정음이라든지 다른 잡지에 대한 컬렉션이고요. 이 부분은 AI OCR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디지털화 돼야 되고, 아까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43% 되었고, 아직 비도서 자료. 저희가 국립도서관 소장 자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하여튼 전체 디지털한 것이 있으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영상, 이미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한 다음에 텍스트를 축출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고 다시 돌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인데요. 예를 들면 히든 텍스트 PDF 파일, 그러니까 그 책의 서지 정보, 목차, tek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JS 파일, XML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또 별도로도 표, 그림, 사진, 광고, 만화들을 축출해서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텍스트와 이미지가 통합된 정보를 만들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일부만 올라가 있습니다. 코리안 메모리나 국립도서관 도서관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고요. 공유 소재는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시간과 같은 디지털화도 해야 되고 디지털한 것 중에서 추출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어느 순간 들어가서 손을 봐야 되고 그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어떻게 연구자분들 급하시거나 나는 내가 직접 수정해서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자 그러니까 저희 공유 소재를 만들어서 이용자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다운로드해서 필요한 부분은 직접 수정할 수 있게 그리고 공유하기를 원하시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공유 소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유사한 게 LC의 바이더 피플인가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기계에게 모두 낮은 데이터 장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글 자료들 특히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문화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활용성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 연구 문화의 기반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K고전 새로운 르네상스 이랬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미처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리의 고전들 저 수많은 도서관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4번을 왕복할 정도의 많은 데이터 속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과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찾아서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또 새로운 학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